3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시스 신전. 이 신전은 기원전 280년에 건축되었다고 합니다. 프톨레마이오스 2세 통치 기간에 지어진 필라의 이시스 신전은 이시스, 오시리스, 호루스에게 바쳐졌습니다. 사원벽에는 오시리스를 다시 살리고 호루스를 낳고 죽은 후 오시리스를 미라로 만드는 이집트 신화의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기부터 이 섬은 여신 이시스에게 바쳐졌습니다. 이시스 신전의 복합 구조는 프톨레마이오스 2세와 그의 후계자인 프톨레마이오스 3세에 의해 완성되었습니다. 후기 프톨레마이오스 시대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와 티베리우스 시대의 장식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는 단지의 서쪽에 물을 추가했습니다. 이집트 신들에게 바쳐진 다른 작은 사원이나 사당에는 이모텟 사원, 하토르 사원, 오시리스, 호루스, 네프티스 예배당이 있습니다. 사원 앞에 오벨리스크는 1918년 영국 영사 헤니 솔트와 그의 조수 조반니 벨조니에 의해 옮겨졌으며 현재 영국 도시세 정원에 있습니다. 이곳에 이시스의 신전이 있다는 것은 이 지역에 이시스 신에 대한 숭배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인데, 고대 이집트의 역사에서 보면 후대의 모습입니다. 말기 시대에 나타난 현상으로 생각됩니다. 필라의 신전이 위치한 곳은 아스원에서 상당히 남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엄밀히 보면 당시의 이집트의 땅으로 여겨지던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집트 신화에 대한 숭배가 늦은 시기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신전은 약 2000년 정도밖에 안 된 비교적 최근의 신전입니다. 피라미드가 약 4500년 전, 아부신벨 신전이 약 3260년 전, 다시 1000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나고 이 신전이 만들어진 것이죠. 기원전 3세기부터 약 200년 정도의 시간 동안 지어진 신전입니다. 필라의 섬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공간입니다. 이시스 신전의 앞마당과 연결됩니다. 여기는 신전의 앞마당입니다. 이 신전은 앞마당의 양옆으로 10줄을 세워서 광장이 만들어져 있고요. 우측면의 기둥들은 미완성인 상태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우측면 기둥의 상단부는 다 복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측편의 주랑에는 굉장히 많은 예배실들이 있습니다. 누비아 토착신들에게 바쳐진 지성소들이라고 합니다. 좌측편의 기둥들을 보시면 기둥 머리에 여러 종류의 식물을 겹쳐서 장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머리 형식은 프톨레마이오스 시대부터 로마 시대까지 많이 쓰였습니다. 이전 시대의 기둥들은 전혀 다른 형태의 주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파일론 앞에는 화강암으로 된 두 마리의 거대한 사자가 있었고, 그 뒤에는 각각 높이가 13m인 한 쌍의 오벨리스크가 서 있었습니다. 파일론은 형태가 피라미드형이고 크기가 거대했습니다. 하나는 의식용 길인 드로모스와 성전 앞 공간인 프러나우즈 사이에, 다른 하나는 프러나우즈와 현관인 포티코 사이에 서 있었고, 작은 하나는 성소인 시코즈, 뼈는 지성소인 아디톤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일론의 신전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이미지가 들어가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미지가 이 신전의 좌측 탐문에서 보실 수 있는 이미지입니다. 파라오가 적들의 머리채를 잡고 bom봉처럼 생긴 무기로 내려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 신이 서 있어요. 여신이 서 있죠. 저 여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파일론의 그림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기보다는 파라오의 의무를 그린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적으로 표현된 사람들은 실제로 적일 수도 있지만 이집트의 질서 안의 부질서들을 상징화한 것이기도 합니다. 아부신벨 신전은 전면에 람세스 2세가 있고, 무질서를 바로잡는 장면은 들어가자마자 있는 뒷벽면에 있습니다. 이집트의 초창기 기독교인들은 고대 이집트의 신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집트의 신전들이 워낙 잘 만들어진 건물이다 보니 건물 자체를 교회로 바꾸거나 필요한 시설로 바꿔서 활용했는데, 아무래도 그들의 시선으로는 이교도의 우상들이 표현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주 활용하는 공간은 자기들 취향에 맞게 리모델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훼손되었고, 여기도 보시면 하토루 여신의 얼굴 부분에 콥트 기독교, 지구에서 봤었던 정방형의 십자가가 새겨져 있습니다. 건물 안쪽에도 이런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파일론을 통과해서 신전의 앞마당에 들어왔습니다. 이집트 신전들의 앞마당엔 대체로 열주어 파일론으로 전후좌우가 차단된 형태를 보입니다. 이 신전의 앞마당은 특이하게도 좌측편 회랑 뒤편으로 소신전이 만들어져 있는데, 저 소신전은 마마시라고 부르고 탄생의 집이라고 합니다. 호루스의 탄생을 기념하는 소신전으로 보시면 되고, 프톨레마이오스 시대 신전들에서 거의 만들어지는 시설입니다. 주두를 보시면 프톨레마이오스 시대에 많이 사용된 여러 식물을 겹쳐놓은 양식이 보이고, 주두의 상단부로 아부신벨 소신전에서 봤었던 하토루 여신의 얼굴 정면 문양이 장식되고 있습니다. 마마시를 다시 보면 기둥이 있고, 그 기둥들 사이사이에 벽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좀 훼손이 되어 있는데, 기둥 높이의 반 정도 되는 높이로 벽이 만들어져 있어요. 가림벽이라고 하는데, 역시 프톨레마이오스 시대에만 나타나는 형식입니다. 우리를 다르게 한 게 아니라 이게 왜냐면 귀찮은 일이다 보니까. 초기의 이집트 기독교인들이 고대의 신전을 리모델링해서 자신들의 공간으로 활용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곳이 대표적인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예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벽감과 제단을 만들어 놓고 기독교적인 모티브로 장식한 모습입니다. 이 벽은 다 쪼아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시야에 보이는 부분은 다 쪼아 놓았는데, 아래쪽 다리 부분은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추정하자면 기독교인들이 고대의 신전을 훼손할 때에도 적당히 한 것 같아요. 너무 귀찮은 작업이니까요. 높은 부분은 아예 건들지도 않았습니다. 시야를 벗어난 부분이기도 하고, 저렇게 높게 있는 부분을 훼손하려면 위로 올라가서 해야 되는데, 그 정도의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지붕이 없어졌지만 사실 이 열주실은 실내입니다. 다 만들어져 있는 실내입니다. 천장의 일부도 잘 남아 있습니다. 열주실부터 실내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